KF-21 국산 공대공 미사일 대공개. 미국 마침내 한국 최종 봉인 풀어 우크라 지원 끊으면 핵개발 추진.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에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신형 전투기로 개발 중인 KF-21이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달지 못하는 반쪽짜리 전투기로 개발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한 것이다. 국산 전자주사식 능동배열 레이더 연동에 따른 문제로 미국산 미사일 장착을 원하는 국가에 수출길이 원천 봉쇄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F-21과 공대공 미사일의 체계 통합에 필요한 기술 자료 등에 대한 미국 정부 수출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인 AIM-9X, 사이드와이더와 AIM-120, 암람의 장착이 불가능해졌다며 이에 따라 KF-21의 공대공 무장으로 유럽산 공대공 미사일인 AIM-2000과 미티어가 시험평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공대공 미사일은 S 레이더와 연동이 필요한 무장으로 당초 국산 S 레이더가 장착될 KF-21에는 미국산 AIM-9X, AIM-120과 유럽산 AIM-2000, 미티어가 장착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 의원은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 지연은 방위사업청이 미국 공대공 미사일 체계 통합에 대한 승인 요청을 한 시점이 너무 늦었기 때문이 아니냐며 방위사업청의 늑장 대응을 지적했다. 공군 역시 KF-21 개발 초기 이미 공군이 사용 중인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 AIM-9X와 AIM-120의 장착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방사청은 미국 정부의 자료 제안 입장에 따라 공군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라며 AIM-2000과 미티어 등 유럽산 공대공 미사일 이종을 체계 통합해 시험평가를 정상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안보 칼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각종 분쟁과 대형 참사로 격동의 한 해를 보낸 세계 각국에선 한 목소리로 2025년에는 평화와 안전을 되찾길 희망했다. 하지만 포성이 계속되고 있는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선 불안한 새해를 맞았다. 다행하게도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지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1월 15일 467일 만에 휴전을 정격 합의했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4년째를 앞두고 우크라이나를 끝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유럽 내 여론이 크게 낮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중심으로 휴전론이 제기되어 우크라이나로서는 유럽의 지원 명분까지 약화하는 이중의 압박이 커지는 모양새다. 양국 모두 전쟁을 끝내야 하겠지만 탈출구가 쉽지 않아 보인다. 러우 전쟁은 결국 유럽 안보에 대한 밀어간 전략 구상 차이에서 시작되었다. 미국과 러시아의 구상이 달랐기 때문이다. 미국은 유럽 안보에 대한 미래를 네토 확대로 보았다. 러시아는 유럽 안보에 대한 미래를 미러의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보고 네토의 확대는 자신들의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서방은 우크라이나를 통해 대리전을 치르고 있다. 러시아는 특별군사작전이 단기에 종료될 것으로 판단했으나 장기전으로 치달으면서 급기야 북한군의 파병까지 지원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의 등장은 젤렌스키와 푸틴 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안겨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의 패배는 중국을 포함한 반미연대에게 미국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신호가 될 것이기 때문이고 러시아의 패배는 푸틴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어느 경우이든 새로운 국제 질서를 위한 지정학적 불신은 꺼지지 않고 또 다른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전쟁은 비록 가혹한 교사일지라도 교훈적이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치른 희생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미래를 위한 더 큰 지식과 지혜라며, 일련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 지도자들이 잘못 계산하는 것은 매우 쉽다. 국가들은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단결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전쟁은 극단주의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타협이 더 어렵게 만든다. 억제 전략은 전쟁의 위험을 감소시켰을 것이라는 5가지 교훈을 소개했다. 이를 바탕으로 3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6.25 전쟁과 닮은 꼴이다. 푸틴의 러시아계 주민들이 봉기할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김일성도 그랬다. 푸틴과 서방은 단기전으로 끝날 것이라고 했다. 6.25 전쟁도 한 달이면 한반도를 석권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끝나지 않은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병력만 파병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대리국제전이다. 개전 당시 5배 이상 너우와 남북 군사력의 차이가 대비된다. 전쟁 전 우크라이나 전국 혼란과 정권의 부정부패 또한 우리의 역사와 닮아 있다. 최근 주한 미국 대사가 계엄 사태로 한국 총리, 외교부 장관, 여당 대표 등을 만나 극심한 전국 혼란의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만약 북한이 도발하면 누구와 대화하면 되느냐면서 현재 정쟁이 소용돌이에 빠진 한국군 통수권 문제를 꺼냈다고 한다. 나라가 아님에도 망하지 않은 이유는 하늘의 도움이라는 류성룡 의 문장이 생각난다. 참전하지 않았지만 닮은 꼴의 현대 전쟁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하고 고민해야 한다. 고민하지 않고 배울 수 있는 건 없다. 지정학이 살아나고 있다. 인류는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을 지나치며 이성과 논리가 통하는 국제사회를 꿈꿨다. 일견 그렇게 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국경 문제가 국제사회의 모든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념도 조약도 지정학 앞에선 한낱 허상에 불과했다. 우크라이나는 축복받은 자연의 저주받은 역사를 가진 땅이다.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어 러시아에 맞서기 위해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에 의존했다가 이들의 패배와 배신으로 소련에 흡수되는 비운을 맞았다. 역사적으로 자주국방 대신 외세 의존을 지속해왔다는 점이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외세의 힘을 빌려 싸워온 고약한 버릇의 연장선이다. 서방의 막대한 군비 지원으로 전쟁은 만 3년을 향해 가고 있지만 결말을 알 수 없는 밑 빠진 독의 물 붓기 형국이다. 평화는 협정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힘이 지켜준다. 지정학의 관점에서 세계에 잠재된 화약고는 한두 군데가 아니다. 한반도, 우크라이나, 대만, 발칸반도 말고도 수많은 국경지대에 지정학의 폭탄이 장전돼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미국과 반대 세력 충돌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이다. 전쟁의 도화선은 오로지 자기 국익만을 위해 불붙고 있다. 그 중심에 한반도가 자리 잡고 있다. 북한의 러시아 지원과 파병이 주는 의미를 새겨야 한다. 북한의 러시아를 돕기 위한 우크라이나전 파병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 안보 환경에 커다란 파장을 몰고 왔다. 우크라이나전 자체에 미칠 영향을 넘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대가로 받을 첨단 군사기술에 대한 우려가 컸고, 북핵 문제 해결에 더는 러시아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북러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며 밀착을 가속했다. 특히 어느 한 나라가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어 양국이 동맹관계를 복원했다는 우려가 나왔다. 서쪽에서의 네토 확대만큼 동쪽에서의 위협을 북으로 군사동맹으로 대처한 것이다.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군이 개입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북한군의 현대전에 대한 경험은 우리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당시 한국군은 일대 혁신이었고 변혁이었다. 단순히 총알바지일까? 우리 군은 드론 전투를 교육받고 연습하는지 묻고 싶다. 민방위 관점에서 배우고 대비해야 한다. 러우전쟁 천일 양측 사상자가 100만 명이 넘었다. 특히 여성과 아이들의 피해가 크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대규모 공격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며 계속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전시엔 군인보다 민간인 희생이 더 크다. 따라서 민방위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민방위 제도 발전 방향을 제시해본다. 첫째, 재난관리 속성상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 민방위 및 재난관리 관련 법률들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포괄적인 안보 개념의 민방위 및 재난관리 관련 기구의 일원화 및 전문화가 필요하다. 셋째, 민방위가 북한 위협, 테러, 각종 재난에 대비하는 조직으로 위상이 재설정되어야 한다. 넷째,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대원 중심의 교육에서 대국민 교육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새로운 전쟁 방식에 대비해야 한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매우 특이한 모습과 성격을 띠고 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여론을 이용한 선전전과 드론 전투이다. 이외에도 사이버 정보전 등 하이브리드전, 심리전, 로봇전, 포병 화력 전투, 정밀 타격전, 가성비전으로 특징할 수 있는 새로운 전쟁 방식과 미래전 양상을 목도하고 있다. 수년 내에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을 침공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이 러시아의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을 전면적으로 침공하는 세계대전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한반도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